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처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도봉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민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사동 녹천역에서 창동역 간 1호선 방음벽 개량 공사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 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지나고 있는 국철 1호선의 철도가 우리 도봉구민들에게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철 1호선 철도와 관련된 시설 문제로 지난 2년여간 넘는 기간 동안 창사동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사동 주공 18, 19단지와 동아아파트는 1호선 철로변과 불과 10여 미터도 떨어지지 않아 열차 소음을 조금이나 줄이기 위해 1996년 LH는 철도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방음벽은 25년여간 지속적인 열차 풍압, 강풍 등으로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방음 성능도 현저히 저하되었고 더욱이 방음벽 차음판이 인체에 유해한 성면으로 제조되어 있어 교체 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회의원실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에 방음벽 교체 필요성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노력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방음벽 설치 중기 계획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창사동 녹천역에서 창동역 구간 682m에 대해 2020년 3월 시공사가 선정되고 8월부터 기존 방음벽 철거를 위한 기초 기둥을 세우기 위해 천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방음벽 교체 공사를 위해 해당 아파트 3개 단지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21년 6월 가림막 공사를 시작으로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고 공사 계획대로라면 2021년 10월이면 방음벽 교체가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 공사가 해를 넘기더니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한 모습 그대로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성면 차음벽의 유해성을 해소하고자 공사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현재는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중 도봉구청에서 철도공단의 철도부지로 방음벽을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완충 녹지 및 기존 방음벽이 세워진 위치가 철도공사 땅이 아닌 서울시 등으로 이미 이전된 부지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방음벽 시설 또한 LH공사가 설치 이후 서울시 등으로 이관한 것이라 유지관리 주체가 철도공단 자신들이 아니니 2021년 7월 방음벽 개량 공사를 전면 중지한다는 통보로 현재까지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도봉구청, 철도공단, LH공사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이 세 기관 모두 자신들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만 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1년여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조사하고 현장 확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주민의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각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조금씩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 특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봉구청과 LH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책임 소재 추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LH공사는 국민권익위 조정안에도 수용하지 않겠으며 차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도봉구청 또한 책임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담아줘야겠습니까? 지난 2년여간 계속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공공기관이나
책임 소재가 가려졌으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버티는 기관이나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존심 싸움처럼 번져버린 상황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우선 우리 도봉구청에서라도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위한 노력에 본 의원과 우리 도봉구 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서울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우리 도봉구의 재원으로 해결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고통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든 협의를 통해서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구상권이든 손해배상이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기초연금으로 혜택을 보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시작된 기초연금 제도가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10만 원에서 출발하여 현재 30여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32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4만 4천여 명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기초연금이 혜택이 아닌 불청객인 노인분들이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매월 25일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0여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 중 최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겐 이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어 다음 달 20일에 지급되는 수급비에서 30여만 원이 삭감되고 지급됩니다. 이걸 복지계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우리 도봉구에도 21년 기준 4,778명이나 되었으며 14억 3,300여만 원이 생계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심지어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되기까지 하는 노인이 처음에는 70여 명에서 매년 30여 명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될수록 탈락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대상 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조차도 소득을 가지지 못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최빈곤 계층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기초연금으로 인해 최빈곤층 노인과 그 위에 있는 계층의 노인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선정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아동보육료, 아동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과 같이 소득 인정액 제외 대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중앙정부의 역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받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도봉구 노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방식인 복지포인트나 도봉산업상품권과 같은 형태를 검토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된 노인들에게 상징적으로나마 다만 얼마의 비용이라도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대부분을 주의력이 약하고 차량과 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사고 시 치명적 부상을 당하기 쉬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무인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고 바닥 색상을 눈에 잘 띄는 붉은색으로 칠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안내를 눈에 잘 띄게 여러 곳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옐로우 카펫, 바닥 신호등 같은 다양한 보조시설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은 관련 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당연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매일 많은 어린이들이 등하원하는 어린이집은 선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기에 어린이집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경찰과 지방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12조 제1항의 제1호에서는 유치원을 조건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호에서 어린이집은 시행 규칙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항 덕에 유치원 주변은 대부분이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반면 어린이집 주변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100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선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봉구에는 단 2곳만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서를 달아 100명 미만 시설도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단서 조항에 묶여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도 제한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관내 어린이집 주변은 거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100명 미만 어린이집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과 도로는 아이들의 등하원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의 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모두 포함해도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집 주변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서조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노력과 함께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로 지정이 어려운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 우선 보행구역 등과 같은 자체 제도를 마련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실제 아동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는 보육의 기능을 더 강조하느냐, 교육의 기능을 좀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능과 역할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교육 및 보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등과 같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무상 보육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2020년 통계를 보면 9세 미만의 외국 국적의 아동들이 90명으로 6세 미만은 약 50여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 중 초중고를 다니는 아동 청소년은 무상교육 혜택을 국내 아동들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과 전국 6개 교육청이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올해부터 유치원의 유아학비를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동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없어 0세부터 3세까지는 개인 비용을 지출하고 3세 이후에는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이며 어린이집 아동들을 어쩔 수 없이 유치원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아동 정원에 외국 국적 아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 보육 비용의 50% 정도에 머물 뿐입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린이집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아동 보육을 부담할 수 있는 개인 가정은 그래도 상황이 양호한 편이 되겠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저소득 외국인 장기 거주 가족은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동 친화 도시인 도봉구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하겠고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도봉구청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보름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도 아쉬움 남지 않도록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개묘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도 가득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차가운 겨울바람에 독감이라는 불청객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